부드러운 풀밭의 감촉. 루이지 피란델로. 커다란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자고 있는데 관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을 한 번 더 보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자 파르디 씨가 말했다.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지? 아침 9시 반이나 되었는데도 잔뜩 흐린 날씨 탓인지 방 안은 여전히 어둠침침했다. 장례식은 10시 정각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파르디 씨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밀려오는 졸음과 슬픔 탓으로 그의 의자 주위로 몰려드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 때문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발 뒤꿈치가 근질거렸으나 이내 그럴 기운이 사라져버렸다. 아직도 슬픔과 탄식에 잠겨 있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항상.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잠깐 이불을 고쳐덮고 다시 잠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하는 말 같았다. 사람들 모두 무슨 말이냐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항상? 항상 뭐가 어쨌다는 거지? 항상 어둡단 말이야. 낮에도 그래.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아내를 잃은 마당에, 그것도 아내의 장례식 날. 아내의 시체가 아직도 버젓이 누워있는데 한갓 희미한 빛과 아쉬운 잠, 창문 따위나 생각하고 있다니. 창문들 역시 닫혀 있었다. 간밤의 창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따스한 빛을 던져주며 촛농을 흘리고 있는 커다란 양초들 역시 지난밤부터 지루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침대는 이미 치워져 있었고 아내는 저기 저 푹신한 관 속 크림색 천 위에 잿빛으로 뻣뻣하게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됐어. 이미 충분히 봤는데. 그랬다. 그는 이미 아내의 얼굴을 충분히 봐두었다.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심하게 따끔거려 그는 슬며시 눈을 감았다. 그만하면 됐지. 한숨 자고 나니 잠과 함께 모든 것들이 말끔히 씻겨져 나간 느낌이었다. 쓸쓸하고 허어로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젠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다. 어서 관뚜껑을 닫고 이별해야지. 아내와 함께 했던 과거의 모든 삶도 함께 말이야. 하지만 아내는 아직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를 부축해 주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아내의 관을 향해 다가갔다. 두 눈을 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는 나지막이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오로지 그만을 위해 존재했던, 함께했던 모든 시간 동안 그녀를 불렀던 그 사랑스런 이름이. 그는 뻣뻣한 몸으로 누워있는 아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성난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도대체 니깟 것들이 내 아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아내를 잃은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마구 울부짖고 싶단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기색이 겉으로 드러났는지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멀리 떼어놓았다. 아들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금세 알아차렸다. 왜 그러세요? 밤새 잘 주무시고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창피하게 구실 거예요? 발가벗겨졌을 때처럼 수치스러운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관을 교회까지 운반해주러 온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서둘러야만 했다. 아버지, 이리 앉으세요. 제발 진정하시고. 파르디 씨는 비참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의 커다란 의자로 돌아갔다. 진정하라고? 그래. 복받쳐 오르는 이 아픔, 이 슬픔을 소리내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아직 아내가 필요한 나이에 호라비가 되어버린 남편의 상실감을 적절한 시기에 어미를 잃어버린 아들의 상실감과 견줄 수 있을까? 적절한 시기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은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남자 둘만 남겨진 상황에 집안일을 돌볼 여자를 들이는 것이 둘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곗거리마저 생긴 마당이니까 결혼식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게 되어버린 거다. 파르디! 파르디!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이 현관에서 아들을 소리쳐 불렀다. 사람들이 자기를 제쳐두고 아들을 찾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더욱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이제부터 파르디란 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들이구나. 그런데도 바보처럼 관 옆에서 아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 다 소용없어.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긴 잠과 함께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깨달은 것이었다. 이제 그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관심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어디에 꾸며야 할까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 말이다. 그와 아내가 쓰던 커다란 더블 침대는 이미 치워지고 없었다. 그럼 이제 작은 침대를 쓸까? 그래, 아들놈이 쓰던 싱글 침대를 쓰게 되겠지. 아들은 곧 커다란 더블 침대에서 막 결혼한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따뜻한 잠을 자게 될 거고 그는 혼자 쓸쓸히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될 것이다. 밀려오는 공허감에 인생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면 무의미해져 버린 인생의 공허감으로 인해 오히려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도대체 앞으로의 인생에 무슨 관심이나 있겠는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직 꿈꾸지 못한 뭔가 다른 삶? 이런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그런 삶을
늙지도 그렇다고 더 이상 젊은 나이도 아닌 지금. 그는 미소를 머금고 어깨를 으쓱거려 보았다. 아들에게 그는 갑자기 어린애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세속적인 야망으로 꽉 차 있고 영향력 면에서 이미 아버지를 보기 좋게 능가해버린 세상의 모든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결국 어린애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누구나 알고 있듯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적 받은 대가를 보상해주기 위해 아버지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신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그 덕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아들이 쓰던 작은 방조차 그에게 내주지 않았다. 대신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마당 구석 한켠에 작은 방을 내주었다. 이 방을 쓰면 더욱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아들 부부는 말했다. 그리고 나름 보기 좋게 방을 꾸며주었지만 덕택에 그 방이 한때 하인들이 쓰던 방이었단 사실을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집을 호화롭게 꾸몄으며 가구들도 값비싼 새 것으로 바꾸었다. 심지어 카페트까지 새로 깔았다. 집안의 어느 한 구석 예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집을 차지한 젊은 아들 부부의 시야에서 벗어나 그는 그가 쓰던 헌가구들과 함께 어둡고 작은 방으로 밀려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낡은 가구처럼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지는 않았다. 아버지로서 밀려난 그 새롭고 낯선 환경이 아들의 성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화가 나지 않은 진짜 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지나간 삶의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줄 다채롭고 빛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지 모른다는 은밀한 기대감까지 품게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빛나는 문이 열려 있음을 느꼈다. 성가시게 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금, 언제라도 쉽게 나갈 수 있는 문,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허용해주는 그런 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공기보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정말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이제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눈을 되찾은 것이다. 아직 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생기 있는 어린아이의 눈을. 그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그만의 휴일을 즐기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집을 나서는 버릇이 생겼다.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난 그는 자신이 받은 연금 중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아들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도대체 돈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일부러 피해 다녔다. 하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의 눈에는 또 그가 너무 늙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외에는 달리 갈 곳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공원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속에 뒤섞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 향기로운 풀밭의 향기라니. 공원 곳곳에선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은 신발과 양말을 벗어제끼고 풀밭을 뛰어다녔다. 맨발로 새록새록 돋아나는 그 부드럽고 상큼한 풀밭을 딛는 느낌은 얼마나 감미롭고 상쾌할까. 작은 소녀 하나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역시 허리를 숙이고 신발 한 짝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다른 쪽 신발까지 벗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글쎄 조그만 소녀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나쁜 돼지야!" 큰 소리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소녀는 앞쪽 덤불에 걸쳐둔 옷을 집어들더니 얼른 자기 두 다리를 가렸다. 땅바닥에 구부려 앉아있던 그가 그녀를 위로 올려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항이 번벙해졌다. 도대체 무슨 상상을 했길래 저러지? 그러나 소녀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그는 아이들의 천진스런 기쁨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자신의 딱딱하게 굳은 두 발을 감쌌다. 대체 뭘 잘못 보고 그랬을까? 아이들처럼 맨발로 부드러운 풀밭의 감촉을 만끽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걸까? 사람이 늙으면 사악해진다는 거야, 뭐야?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는 언제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아이에서 다시 늙은 남자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결국 그도 늙은 남자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가 신발을 벗은 건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였다. 날 모욕하다니, 이 못된 계집애 같으니라고. 철퍼덕 주저앉은 그는 풀밭 위에 얼굴을 묻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타인에게 비열하고 사악하게 비춰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다시 일상의 외로움이 밀물처럼 몰려왔기 때문이다. 혐오감과 분노로 속이 메스꺼워졌다. 내가 정말 그따위 못된 짓거리 원했다면, 내 욕구를 충족시킬 거였으면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는 분노로 치를 떨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곤 수치심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발을 신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치솟아 마치 심장마저 그의 눈 뒤에 달라붙어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집에 가자. 이럴 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겨우 진정시키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줄지어 서 있는 가구들이 자신을 미쳐버리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중충한 가구들을 지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작은 싱글 침대 위로 몸을 내던져 버렸다. 그리곤 힘없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